우주의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이제 불편한 진실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단단한 세상을 걷는 몸이 아니라 또 다른 장 안에서 진동하는 하나의 장입니다. 발이 달린 우주 안테나처럼 동시에 신호를 내보내고 받는 시스템입니다. 진짜 도전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항상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시 정지 버튼도 없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능동적인 송신기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반응이 이것이 지금의 나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편애에서가 아니라 조화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너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다가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히 맞지 않을 뿐이야. OM. 만약 네 내면의 상태가 풍요, 기회, 확장으로 진동한다면 너의 현실도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야. 만약 네 진동이 좌절, 결핍, 억눌린 분노라면 어떤 상황이 반복될지 맞춰봐. 이건 벌이 아니라 단지 호환성 때문이야. 네 에너지 상태가 비슷한 패턴을 끌어당긴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결론은 피할 수 없어. 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세상도, 경제도, 운도 아니라 신호를 바꿔야 해. 신호를.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야. 네가 남들이 믿게 해온 것보다 네 경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네가 원하는 삶의 주파수를 발산하는 법을 배울 때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살아갈 때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너는 다른 흐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해. 혹시 내가 길을 잃거나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동기부여용 말일까? 라고 스스로 물은 적 있다면 좋아. 완벽해.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기본에 대해 이야기할 거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게 전부야. 네가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맞추면 그 현실을 얻지 않을 수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이건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이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제 기초로 돌아가 보자. 양자 물리학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네 몸은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조직, 분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작은 규모로 들어가면 네가 발견하는 것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진동이다. 원자는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에너지장이고 아원자 입자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진동하고 있다. 아무것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무것도 진짜로 단단하지 않다. 네 책상은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백만 개의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안정성은 규모의 차각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네 생각도 에너지이고 네 감정도 진동하며 네 정신 상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파수라는 거야. 끌어당김의 법칙은 낙관적인 슬로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동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어. 네가 내보내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고 네가 내면에서 유지하는 것이 네 바깥의 경험을 형성해.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공명 때문이야.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물리학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제 더 이상 네가 진동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네가 어떤 주파수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질문이야. 바로 지금 말이야. 무언가 생각 중이야? 아니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네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들, 너의 뉴런들이 실제로 활성화되고 진동하면서 전기적 신호와 에너지장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 활동은 네 두개골 안에만 갇혀있지 않아. 마치 금고처럼 말이야. 네 마음은 단순히 생각을 처리하는 장치가 아니야.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에너지 조절기야. 단 한 번의 생각으로도 지속되는 감정을 통해 네 내면의 상태를 바꿀 수 있어. 네 기본 주파수도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돼. 네가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은
겉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야. 네 의식이 어떤 종류의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예를 들어 결핍, 두려움, 자신감, 풍요로움, 뭐든지 간에 그 패턴이 잠재의식으로 스며들고, 잠재의식은 따지지도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실행할 뿐이야. 그 반복되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진동, 너의 기본 톤이 되고, 그 진동이 밖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기 시작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보고 싶어? 음차를 생각해봐. 같은 주파수를 가진 두 개의 음차가 있어. 하나를 치면 진동하기 시작하고 파동을 내보내. 그리고 다른 하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두 번째 음차가 진동하기 시작해. 또한 물리적인 접촉은 없어. 공명 현상만 있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네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너는 네 안에 음차를 울리고 있는 거야. 너는 주변 환경에 진동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와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 기회들, 상황들이 반응하게 돼. 우주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명은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이야.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거리에서의 섬뜩한 작용이라고 불렀어. 무언가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지. 그리고 이 문장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들릴지라도 실제 원리를 상영하는 거야. 에너지적 연결은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하지 않아.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셨나요? 하루 14시간 일하거나 강의를 듣고 멘토를 고용하며 전략을 최적화하고 파트너를 바꾸거나 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어. 하지만 네 내면의 주파수가 sigue siendo la misma. 결과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데, 겉으로는 모든 걸 잘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격이 없다는 느낌, 무의식적인 상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지. 그래서 현실은 그들에게 그 내면과 일치하는 결과를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한 사업이 망하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가 다시 실패하는 사업가를 보게 돼. 그건 계속되는 불운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진동 패턴이야. 기본 주파수가 바뀌지 않는 한 상황만 형태를 바꿔서 반복되는 거지. 하지만 이야기는 반복돼.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질문이 있어. 너는 진짜로 네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내보내는 신호는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냥 배경만 바꾸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마침내 이걸 이해하면 모든 게 달라져. 실패를 반복하던 사업가는 전략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자신의 주파수를 조정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주파수를 조정하고 내면의 상태가 자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성공과 일치하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억지로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마찰이 적어지며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결정도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 겉에서 보면 운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주하다. 그리고 맞다. 마치 미다스의 손길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명이다. 이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러시아 과학자들 한 그룹이 특이한 실험을 했다. 그들은 어미 토끼를 새끼들과 떼어놓았다. 어미 토끼는 바다에 있는 잠수함으로 옮겨졌고 뇌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에 연결되었다. 새끼 토끼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실험실에 남겨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과학자들은 새끼 중 한 마리를 희생시켰다. 바로 그 순간 어미 토끼의 뇌파가 실시간으로 그 사건을 느낀 것처럼 급격히 변했다. 물리적인 접촉도 눈에 보이는 신호도 없었지만 케이블이 필요 없는 연결이 있었다. 실험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서로 분리된 시스템들 사이에 동기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진동의 법칙이 제기하는 질문이다. 호환되는 두 주파수는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는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연습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은 매일 실제로 훈련을 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공을 만지지 않고 오직 머릿속으로만 연습하면서 각 슛을 자세히 시각화했다. 몇 주 후 결과는 분명했다.
첫 번째 그룹은 실력이 나빠졌고, 두 번째 그룹은 예상대로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세 번째 그룹도 실력이 향상되었다. 실제로 훈련한 그룹과 거의 똑같은 결과를 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실제 코트에서 한 번도 슛을 던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마음은 강렬하게 반복해서 상상할 때, 실제로 행동할 때와 비슷한 신경 패턴을 활성화한다. 몸은 마음과 몸의 차이를 그렇게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아니야. 이제는 신비주의가 아니야. 이건 신경 가소성이야. 그래서 시각화는 어린아이의 환상이 아니라 진동 훈련이야. 감정적으로 충분히 일관성 있게 어떤 경험을 마음속으로 유지하면 그 경험이 당신의 현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면의 토양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다른 사실을 더해볼게.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활성화돼.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가둬두는 게 아니라 전달되고 전형돼. 말 그대로 우리는 감정 상태를 유도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네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서 방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면 네 상태가 주변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네 기본 에너지가 부정적이거나 결핍감이나 끊임없는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네 외부 경험도 똑같은 것들을 더 많이 반영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건 운면이 아니라 에너지의 일관성이야.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도달했어. 모든 것이 내면의 세계에서 시작된다면 외부 세계는 메아리이자 결과이며 진폭된 반영이야. 네 임무는 집착적으로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진동을 유지하는 거야. 의도와 실현 사이에 간극을 좁히는 거지. 아브라함 힉스는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 대부분은 비물질적인 존재야.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을 의미해. 너는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를 조절하는 의식이야. 그리고 내 주파수가 네가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 단순히 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과 일치할 때, 오르막길을 오르는 듯한 느낌이야. 우주가 너를 부상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미 듣고 싶은 그 주파수와 같은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올바른 주파수에 있을 때 신호는 저절로 찾아와. 네 진동이 일치할 때 너는 운이 좋다고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라 내적 일치야. 모든 것이 덜 마찰을 일으키며 맞아떨어지기 시작하고, 기회들도 억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너의 내면 상태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해. 네 생각과 감정이 네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어야 해. 목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미 그것이 너의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야 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 그들은 생각의 힘은 이해하지만 감정의 무게는 무시하지. 풍요를 생각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성공을 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의심하지. 그게 바로 진동의 불일치야, 리즈.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의 간극을 좁히려면 이미 원하는 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행동해야 해. 거짓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너의 버전을 내면에서 연습하는 거야. 이제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 5가지 명확한 단계가 있어. 첫 번째, 너의 의도를 설정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현할 수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실패해. 오늘은 자기 사업을 원하다가도 내일은 직장의 안정성을 더 선호해. 어떤 날은 크게 꿈꾸지만 다음 날은 스스로를 방해하지. 이런 건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거야. 5분마다 주파수를 바꾸는 안테마를 상상해봐. 안정적인 신호도 없고 저항도 없어. 게다가 많은 바람들은 터무니없이 막연해. 부자가 되고 싶다. 좋아. $100를 더 받으면 그게 부자인 거야? 기술적으로는 더 부자가 된 거잖아.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 이미지와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정의하지도 않았으면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좌절감만 쌓이게 돼. 흐릿한 의도는 흐릿한 결과를 낳는다. 네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라.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지속적으로. 오직 명확함이 있을 때만 일관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2. 시각화를 사용하여 너의 진동을 높여라. 시각화는 어린아이의 환상이 아니라 뇌 훈련이다. 내 뇌는 강렬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그렇게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만약 네가 레몬을 베어무는 상상을 하면 네 입은 실제 레몬이 없어도 반응을 시작한다. 이것은 강력한 사실을 보여준다. 네 마음은 생생하게 상상한 것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점을 활용해라.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시각화해라. 하지만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시각화해야 한다. 내부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세부적인 것들을 인식해라. 네 마음속에서 그것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수록 네 진동이 그 경험에 더 맞춰진다. 핵심은 한번 상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3. 감정을 통해 너의 진동을 높여라. 그리고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어는 생각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감정 상태에 반응한다. 하루 종일 학원을 반복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더 많은 불안이나 결핍을 느낀다면 그것이 네가 실제로 보내는 신호다. 감정이 바로 증폭기다. 단순히 성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자신감, 확장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감정과 생각이 일치할 때 진동이 안정되고 진동이 안정되면 공명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길의 절반일 뿐이고 나머지 절반, 진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걸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상적인 삶을 마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상상하는 데에만 그칠 수는 없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적으로 몰입해야 하고 몸으로 느껴야 한다. 성공을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공한 자신을 느껴라. 목표를 이뤘다고 상상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말고 만족감과 안정감, 자부심을 직접 경험해라. 하지만 이제 솔직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빠른 요령이나 마법 같은 공식만을 원했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여기에서 내적 일관성에 대해 듣고 있지? 그건 네 수준을 보여줘. 진짜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그냥 행동이나 댓글만 다는 건지 내 진동이 결정해. 왜냐하면 90%는 절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거든. 그리고 네가 그걸 적으면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 반면에 감정은 신호를 증폭시키는 증폭기야. 그게 바로 네 진동에 힘을 실어주는 거지. 감정이 없으면 생각은 약해져. 마치 배터리 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아. 감정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4번. 당신은 그 과정을 믿나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서 타락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은 어떤 의도도 무력화시켜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을 때는 5분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할 뿐이죠. 누군가가 진짜로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믿는다면 복권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사죠. 확률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면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그 일에 몰두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해보자는 식이 아니라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는 걸 생각하지만 속으론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면의 작은 균열이 모든 것을 바꿔놓죠.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의심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순환이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순환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믿기로 결심하세요. 반쯤이 아니라 모든 게 쉬울 때만이 아니라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믿기로 결심하세요. 믿음이 확고해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5. 긴장을 풀고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포인트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을 막게 되거나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생기고 그 두려움이 지배적인 신호가 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판에서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현실화에는 일관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유도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신뢰와 모순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게 더 빨리 자라라고 소리치지 않고 위협하지도 않으며 매 시간마다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무를 심고 돌보고 그 과정을 신뢰하며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듭니다. 명확한 의도, 고양된 감정, 확고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내려놓음가 바로 그 회로를 완성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고 나머지는 공명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흙을 준비하고 빛을 주고 꾸준히 물을 주고 그 다음엔 기다립니다. 이제 내게 무언가 말해보세요.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물을 준다고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나무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네 목표도 마찬가지야. 네가 할 일은 올바른 조건을 만드는 거야. 명확한 의도, 일치하는 감정, 그리고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지. 그게 비옥한 땅, 그게 물을 주는 거야. 하지만 불안해서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그 과정이 막히게 돼. 소리 지르면서 현실화를 밀어붙일 수는 없어. 우주에게 마치 빠른 배송 서비스처럼 요구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일관성 있게 행동한 다음에는 놓아버려. 너와 공명하는 것이 결국엔 내게 올 거라고 믿어. 이제 너는 진동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 환선이 아니라 내면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거야. 이 내용이 너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표시해줘. 영상을 응원하고 구독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네가 어떤 주파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해. 진짜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